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엇보다 이렇게 작은 중소도시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물론 큰 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버려져 있는 빈집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나오신 두 분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민 패널 심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말보다는 행동으로 생활 밀착형 시의원 정강호 의원입니다. 자, 두 분 추석을 잘 쉬셨습니까? 아주 풍성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네. 이번 추석은 날씨 또한 그랬고 경제 사정 또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추석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심 선생님은 풍성하게 보내셨으니 다행입니다. 우리 정 의원께서 덕담을 갖다가 다큐로 받아서 좋습니다. 저도 다큐로 하겠습니다. 자, 이 빈집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도시도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첫째는 빈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혹시 빈집에 대한 이렇게 평소 심 선생님 빈집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이 빈집 문제가 최근에는 이제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각 지자체마다 이제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5년 전부터 있어 왔던 현상이거든요. 단지 그때는 이제 개수나 어떤 중요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인구 감소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 의원님, 혹시 통영시에서는 빈집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통영시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접근 자체를 조금 잘 해결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구가 섬지역이고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은 진짜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로 어떤 민원인가 하면은 겁이 나서 못 살겠다. 어둡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살겠다. 안 그러면은 옆집에 사람이 안 사니까 지나 고양이가 지가 전설을 걸어가서 혹여 불이 나면 어떨까 하는 그 불안감에, 또 그렇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나무들이 우죽순 관리가 안 되니까 우죽순 커가지고 바람에 집을 덮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나 또 같이 옆에 사는 분들도 고정화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일이 재빠르게 상황에 대처를 못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당장 그 뭐 개인 남의 그 사적 재산이어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제일 큰 걸림돌이 돼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뭐 심생 뭐 빈집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방안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둔 거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이다 보니 이게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빈집정비법이라는 법이 이제 통과돼서 행정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철거라든지 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고 봐요. 근데 근거가 마련되는 거하고 실제로 그걸 처리하는 거하고는 시간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지금 빈집을 갖다가 지금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재생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 빈집이 생기는 거는 아파트가 빈집이 생겼다는 건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단독주택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재생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럼 왜 그게 쉽게 접근이 안 되느냐? 지금 빈집으로 남아있는 것을, 빈집들을 분석해보면,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이른바 큰 그냥 4m 폭에 접해 있는 빈집은 부동산 가치가 있어서, 그거는 아까처럼 뭐 매매나 이런 걸 위한 거라서 뭐 철거의 대상이나 뭐 재생 이렇게 하는데 그 빈집 소유주가 엄청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건 자기 진짜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아까 거의 맹지 아니면 골목길에 붙어 있는 빈집인데 이거는 부동산 가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재생을 한다? 그럼 재생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그 골목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짐 들고 걸어서 그런데 가겠습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런데 들어오라고 하면 몸도 편찮으신데 들어가서 수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생도 안 되고 그럼 철거인데 철거는 아까처럼 이제 이게 이제 세금하고도 일부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또는 이제 철거를 한 다음에 그럼 뭐로 할 거냐? 그냥 나대지로 놔두면 관리가 안 돼.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잡초가 막 우거지고 할 텐데 주차장으로서 놓으면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남의 집인데 철거 동의는 받아도 그걸 없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주차장 쓴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득 사업이 되니까 그러면 그 나버려 나대지로 둬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수풀이 우거지고 해가지고 우범화되는 거는 똑같단 말이죠. 이게 대책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의회에서는 논의해본 적 없습니까? 있었을 텐데요. 의회에서도 논의는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심현철 패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그런 문제들이 같이 엮여갖고 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어떻게 할까? 그런 데다가 혹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 소유주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심을 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그 상속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두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손을 못 대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저 집은 어떻게 말끔하게 해놨네 해서 행정이 하는 얘기가 저거는 집 주인이 뭐 어선친이 돌아가시고 좀 정리해도 된다 해서 깨끗하게 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지나가도 뭐 이렇게 귀신이 나올 집 같이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진짜 뭐 귀신이 득실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집들이 솔찬히 있어요. 특히나 우리 봉평 도남 쪽에 도시 재생 사업들을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또 담당 우리 시의원으로서 보면은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걸 지금 30년, 40년 된 집을 재생을 해보니
돈이 더 들어가면서도 재생의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도 비가 새고 단열 효과가 없으니까 더 떼야 되고 하는 금액적인 차원에서도 꼴이 더 들어가더란 말이죠. 재생이라면은 진짜 제대로 리사이클링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까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들도 함께 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우리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뭐 꽤나도 이렇게 내놓을 수 없을까요? 일단 그 내놔보고 그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뭐 헤쳐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빈집과 관련해서 그 우리 의원 연구단체도 한번 만들어서 이걸 고민 한번 해보자라고 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이걸 뭐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그 중에서도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빈집세라고 있더라고요. 빈집세. 네. 빈집을 두고 있으면은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그 조례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 하던데 과연 이것도 과연 이게 맞지? 비워놓는 것도 억울한데 세를 내라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빈집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출발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 같은 이 인구 감소, 그 다음에 빈집 증가 이 현상이 일본이 미리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에 관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생각같이 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빈집세. 그러니까 빈집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금을 때리는 거다. 근거가. 일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일맥 맞긴 맞아요. 왜냐면 우리 이론적으로 깨진 창문 이론이 있다 아닙니까? 집에 창문이 하나 깨져 있으면 저기는 관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우범화 되는구나. 그래서 브로큰 윈도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빈집을 방치함으로써 우범화되고 하는 이는 출발점이 되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해가 이제 빈집세를 내린 이제 부과하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빈집세를 뭐 조세 형평성에 따라서 뭐 세게 때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별로 필요성을 못. 네. 그래서 일본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재생인데 이 우리나라의 이 재생 도시 재생이 어디서 출발부터가 좀 잘못된 게 사실은 우리 정강호 의원께서 지금은 해보니 이런 문제가 하고 나니까는 재생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도시 재생 스타트 할 때부터 예견됐던 결론이라 도시 재생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유럽에서 출발했어요. 유럽에서는 문화 자체가 마차 문화라서 도로가 일단 폭이 넓어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돌이든 고대 시멘트든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이 건축 재료가 돌이나 고대 시멘트로 돼가지고 재료가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도보 문화예요. 그리고 난민촌 위주예요. 그러니까 골목길로 이리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건축 자재가 과거에는 흙과 나무, 그 다음에 볏짚, 그리고 현대에는 이른바 70년대 한테 유명했던 보루코라는 블록죠. 자, 이게 단열도 안 되고 건축 자재로서의 성능도 낮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사실은 기본 도로가 되어 있으니 차가 집권이 되니까 거기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젊은 세대가 사실은 들어와서 재생이 성공했어요. 한국은 골목길에 거기에다가 아까처럼 일단 골목길이니까 건축 자재를 갖다 차가 접근을 못하니까는 사람이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는 겉에만 번디르하게 하고 안에 내부는 그대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물건 들고 아까처럼 걸어서 그까지 간다 차 접근이 안 되면 효과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 재생이 한국에서는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세금을 꾸덕꾸덕 한 번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밀어 넣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느냐? 재개발도 어려워요. 이미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하기도 곤란하고, 아까처럼 세금을 때리는 것도 그 사람들이 저항을 하면 소유주가 그것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죠. 지금 그래 무엇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공공의 건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뿐이지 그 주인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꿈도 안 꾸고 있단 말입니다. 아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해. 뭐 다만 당신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풀은 내가 가서 좀 빌게 이 정도밖에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쭉 가는 뭐 명정동이다 태평동이다 골목이 잘 있다가 중간에 하나 텅 빈집이 그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풀이 막 자라고 깨져 있고 이러면은 그거 다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그 떡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저걸 뜯어서 뭘 하고 뭘 해야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용인할 건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게 해결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집 전반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몇 개가 되는데 이걸 다 현 단가대로 뭐 시청이 사들이면 일은 수월해지겠죠. 그죠? 그렇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그 빈집 그 수요 조사는 다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각 동하고 우리 시에서도 빈집이 몇 가구 정도 된다는 것은 다 조사가 돼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또 그 소유주나 그 가스 들여다 보면은 거진 소유주들이 그거로 통해 자손들이 많아가지고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대부분. 지금 사실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 빈집 대책은 이제 언론 가능한 걸 나열을 해보면 아까처럼 재생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기를 갖다가 아까 주차장으로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재생, 주차장, 그 다음에 마을 공동 쉼터 형태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대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기존에 차량이 접근 가능한 그 빈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숙박업소로 하든 그 뭐 에어비앤비처럼 그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주차장으로 하는 거. 이거는 아까 그 빈집 소유자하고 이제 동의를 받아서 그 마을에 돈을 안 받는 공용 주차장으로 단 아까처럼 협의가 이제 동의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따로 소유주가 다른 뭐 건축 행위를 한다 하면 그 비워주는 걸로 이래 하면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이 아까처럼 그 마을 공동 쉼터 행태 예를 들면 정자를 만든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것도 아까처럼 지상권에 대한 것만 서로 합의가 되면 그걸로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대지인데 나대지는 흙 상태로의 나대지를 두면 안 되고 포장은 해서 나대지로 두는 걸로. 그나마 이리 해야 그게 하나 지금 빈집이 가져오는 아까처럼 우범화되는 그 문제를 일단은 포장이 돼 있으면 수풀이 안 우러지니까 그나마 그쪽 우범화되는 거는 막지 않으니까 이 네 가지 정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 빈집이 지금 빈집 소유주가 네. 각양각색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지. 그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복잡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간단한 집도 있고 돈이 남아서 돈 놔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빈집 막 놔둔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우리 생각만 다양할 뿐 저 사람들은 일편단심이라 돈 주면 팔게 그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합당한 돈 다오 그럼 팔게. 그래서 돈이 이 빈집 값이 1,000만 원인데 누가 900만 원을 주고서라도 사가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빈집 1,000만 원인데 나 1,000만 원 안 받아도 된다. 언젠간 저거 1억 될 거야 하고 가만히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이지만 900만 원이라도 팔겠다 하는 사람들 걸 다 사들이고 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거고 또 1억을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놔둘 거고 그게 이제 진짜 통영시가 하려고 마음 딱 먹고 의회와 마음을 맞췄다 하면 한 몇 등급으로 나눠서 일을 처리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세수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들어갈 시비로 들어가야 될 돈은 많은데 그 전액도 거의 다 시비랍니다. 우리 뭐 시세가 733인가 그리뿐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매체만 사도 다 소진될 거고 그러고 특히나 우리 섬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지금 우리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1,890명 선인데 1년에 50명씩 정도 돌아가신다고 그럽니다. 자연사가 뭐 병으로 아파서 돌아가시든지 그럼 50명 지금 1,900명이라 봐도 50명씩 돌아가면 10년 뒤에 500명 자연 감소가 생기는데 그럼 이제 1,300명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섬에서 인구 증가는 전혀 없을 거고 나갔으면 나갔지 들어오지는 않을 거니까. 물론 그 전에 다리라도 생겨서 생긴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섬이 더 심각하다. 빈집 관련해서. 이거 사실 해결책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책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동안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빈집이 1,000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도 아니면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이라도 더 이런 행태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치라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팽창사회였단 말입니다. 인구도 늘고 경제 성장률도 점점 우상향하는. 근데 2000년도에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수축사회로 바뀌었어요. 인구도 줄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이른바 수축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 가치는 지금 공시지가도 그렇고 매 올라왔어요. 팽창사회니까. 그래 세수가 들어오가니까. 그러니까 또 부동산 가치가 그에 맞춰서 일반 국민들이 기대 심리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아마 최근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지방은 확연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른바 수축 사회에 맞춰서 사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30년 정도가 지나면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아까 그 땅들이 30년 지나면요. 아마 정말 그는 사람도 안 살고 상태가 엄청 안 좋을 거라. 그럼 부동산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 그럼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빈집 새로 이제 세금을 처음에는 작을지 몰라도 세금은 항상 그렇다니까. 처음에는 조금 세율이 작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늘려요. 그렇다니까. 자, 그리 되면은 빈집세의 부담이 늘고 아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 하강 곡선과 상승 곡선이 딱 만나는 그 지점이 되면 아마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니까 응할 거란 말이죠. 지금 짧은 시기에 그걸 맹쾌한 해답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빈집세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고, 그죠? 정권의 성격상도 좌지우지할 테고, 표계상도 정치인들은 해야 되는데, 빈집세 받는다 한 건 감히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빈집세가 제가 듣기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빈집세가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아까 우리 이제 저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저거는 이런 거라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첫째 제일 우선시 되는 거 그런 게 뭐 있을 건데요. 그 사유재산 그 집 주인도 터주인도 뭐 그렇게는 하여서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시에서 군에서 뭐 구에서 돈 들여서 그렇게 인력을 팔아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럼 뭐 하여서 우리 땅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뭘 조금 주장하고 싶은가면은 정비 사업들은 충분히 그 집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주변 뭐 나무나 이런 거는 손을 댈 수 있게끔 정비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소유주하고 연락을 해서 정비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주변을 정비를 해서 좀 더 깨끗하게. 그래야 누가 그거 사고 싶어 하지. 왜 뒤에 넣나 하고 들어 살고도 싶을 테고 그렇잖아요. 사실 빈집인데 당신이 이제 개조해서 들어와서 살아라 하면 살만한 집들도 뭐 다 무너지고 막 방 버려다 두고 버린 땅처럼 되어 있으면 들어가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나 구청이나 군에서 돈 들여서 또 건물을 팔아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들어가서 싶기도 하겠죠. 그런 건 우선 의회에서 이렇게 뭐 의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조금 작게나마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의회에서도 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회법에 빈집세 관련 법이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에 통과됐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를 하는데, 그게 뭐, 그 강력한 그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법은 아까 세금을 매길 때는 항상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매길 때는 적게 매기고 시간이 지나면 야금야금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집세법이 이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는 두고 볼 일이고, 심 선생님 혹시 개인이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 빈집 저거 당장 이런 거는 가능할 걸 이런 거 없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게 아까 그걸 숙소로 숙박업소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요. 리모델링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아까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어떤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임대 형태가 될 텐데. 근데, 야, 그건 주인한테 코가 탁 끼어서.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여러 시도에서 사실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빈집이 두 종류로 딱 나눌 수 있다고. 도로 차가 접근 가능한 집, 그다음에 맹지에 있는 집. 이리 돼 있는데 맹지에 있는 집은 주거용으로 현재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까처럼 누가 걸어서 거기까지 가면서 맨날 자꾸 그렇게 일상생활을 해라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관광객이 한 번쯤은 가서 하룻밤 자고 하루 이틀 자고 나는 거는 크게 거부감이 없단 말이죠. 어떤 컨셉으로 그걸 리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자 그럼 아까 길에 붙어 있는 거 이거는 부동산 가치도 있고 한데 여러 권리관계나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빈집세를 아까처럼 부과를 하면 집 소유주로 볼 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뭐 재산세 내지요, 빈집세 내지요, 세금 부담이 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시에서나 개입을 해갖고 합의를 해가 리모델링을 해가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 에어비앤비처럼 아까처럼 숙박업소로도 쓰기도 좋고 두 번째는 아까 청년들이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한테 청년주택 이것도 사실 임대주택으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도 제일 사실은 효과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금 투입이 많다 보니 지방지자체들이 세금의 재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금방 세금을 떠나서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땅이 있어. 아, 저 집은 개조해서 그냥 에어비앤비처럼 관광객들한테 하루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호텔로 또는 뭐 모텔로 유스 호스텔로 민박으로 이렇게 하고 해주고 싶은데 집주인이 그 회보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시에서 돈을 막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짓고 주인이 이제 딴 생각이 들어서 나 이제 이거 내가 우리 집 터니까 내가 할 겁니다. 나가있어 이러면 어떡해? 다 부수고 나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리모델링이나 그걸 할 때 집주인하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5년간 아니면은 10년간. 왜냐하면 시에서 그가 재정 투입을 해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집주인이 거기에 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자기는 가만 빈집만 뒀는데 재산세 내지요, 빈집세 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거는 집주인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전국의 230개 지자체에서 안 했을까? 했는데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데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아까처럼 이게 많이 못하는 이유가 각 지자체의 재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재원이 많지 않냐면, 대부분의 이 빈집이 많이 거론되는 데가 지방 도시고, 서울 경기는 이 문제가 별로 크진 않거든요. 지방 도시가 대부분 다 재원이 약하죠.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지금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몇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이 땅은 이 집은 정말 좋은데 왜 이러지? 이 땅 봐. 옆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기 하룻밤 자면 뭐 어디도 5분 내려갈 수 있고 어디 구경할 수 있고 진짜 좋은데 왜 이래 놔두지?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좋은 데인데 주인이 돈이 많든지 뭐 이래서 신경 안 쓰고 버려두고 있어. 그럼 이거는 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라도 그 집을 살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호텔 같은 걸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한 곳은 적지는 매입을 하는 것은 어때요? 네, 그러니까 그 동피랑만 보더라도 그 레지던시라 해가지고 네 채를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게 입주 작가들을 그 상주하게끔 했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상주 작가들이 거기 살면서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뭐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면 좋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도 재원이지만 집이 제가 가서 보니까 돈이 0짜리 집이면은 차라리 뜨덕이고 들여서 새로 짓는 게 훨씬 경제적이더라.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시멘트 패널께서 우리나라 집은 흙집이고 집집이고 뭐 하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도 활용도가 낮아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그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 이게 그 지속 가능해지려면은 계속적이어야 되는데 그때 처방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짝하고 좋을지 몰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그 집에 대한 투자는 계속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몇 명이 와서 먹고 자고 한 그 금액이 나중에는 우리 시 재정의 부담으로 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게 더 시 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입하는 거는 재정 부담이 더 많이 됩니다. 지금 다
다른 도시에서도 아까 그 리모델링 하는 게 보통 2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괜찮은 땅에, 그거 매입을 해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 괜찮은 땅이면 부동산 가치가 2천만 원이 아니고 2억에서 한 10배에서 한 20배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천만 원 리모델링도 재정상 어려운데 매입을 해버리면 그거 많은 것 중에 한 척 하나라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최고는 아니지만 최적이 아까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처럼 숙소를 하든 청년 임대주택을 하든 하는 게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놓은 것 중에는 지금은 최적의 방법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 보면요. 네, 그 공모사업, 이른바 공개 모집 사업, 그거 별로 안 반기는 이유가 사실은 이 통영시로서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손상시키는 그 도심지 또는 그 관광섬의 빈집을 처리하고 싶은데 비용이 없잖아요. 그걸 사실은 그 계획서를 올려서 정부에 가서 이런 거 좀 하십시오 해서 그런 돈을 따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개모집 사업 갖고 딴 데다 돈 투자도 해버리고 집은 계속 썩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참 애가 타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한번 덧붙이면 한번 저도 그때 한번 유럽에 한번 가볼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심 선생님 말씀처럼 골목이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도 그 유럽 오래된 건물들이 되니까 2층집, 단층집 이런 걸 비우니까 하여튼 호텔도 다 바꿔놨더라고요. 골목인데 집 하나가 호텔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통영도 저런 거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 거는 물론 오늘날 전부 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로 해서 상업적으로 바뀌었지만 분명히 가정집인데 싹 그냥 호텔로 이렇게 변모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 아까 핵심이. 지금 유럽에 가면 오래된 성도 왜 호텔로 하고 한다 아닙니까? 건축 재료가, 아까처럼 그런 거니까 돌이고, 아까처럼 일어나니까 재료가 좋으니까 되는 거. 우리는. 건드리면 다 무너뜨려야 되고. 흙이고, 나무고, 볏집이고, 그 다음에 보르코가 가운데 뻥뻥 씌워갖고 단열도 안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그런 한계가 좀 있죠. 솔직히 이제, 정현님은 다녀보면, 야, 이거 좀 너무 보기 흉하다. 이런 걸 좀 처리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지. 그거, 섬에 가보면 한산도나 이렇게 용초다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빈집도 보면 급돈하고, 야, 이거 관광객들이 올 텐데, 이거 보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거 청소를 하고 놔둘 수는 없잖아. 그거라도 어떻게 좀 해결해서 빈집에 대한 공포나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인상을 좀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건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대경성당 맞은편을 보면은 예전에 다 여관이었고, 옛날에 수학 여행 오면 여관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다 빈집이 돼버리고,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길가입니다. 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쪽이. 미수파출소 이쪽으로 해가지고. 통영, 충무교까지. 다리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그거 다 지금 빈집으로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혐오스럽어요.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나? 그러니까 참 이게 해답을 찾기가 제가 물론 빈집을 가지고 우리 오늘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지만 답이 없는 걸 압니다. 아는데도 그래도 이런 고민들이 자꾸 머리가 모아져서 결국은 또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런 게 걱정만 한다고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에요. 행정 대집행 같은 게 있잖아요. 행정 대집행이 있어서 제 생각인데 그냥 도심이나 사람이 많이 사는 동선에 방해되는 그런 하여튼 시각에 방해되는 시야에 방해되는 이런
아주 흉물스러운 집은 보면 알잖아요. 이거 좀 청소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거는 조례로 규정해서 청소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집주인하고 합의가 안 돼도 뭐 집행 이래가지고 되는 거 없을까요? 자본주의에서 그건 힘들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텔레비에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상한 프로 같은 거 보면 할머니가 왜 뭐 각종 고물을 막 놨다니까. 예. 근데 누가 봐도 저거 쓰레기다. 근데 본인은 거기 자기 재산이래. 손을 못 대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원리라 손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흉물이다 판단 누가 할 거야?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아까 구도심도 그렇고 지금 아까 섬에도 그렇고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시간이 자꾸 약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니 시간이 약 맞습니다. 네. 방법 없으면 시간이 약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걸 갖다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우리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영의 아까처럼 구도심을 살리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뭐냐면 재개발밖에 없어요. 거기 아까 뭐 재생을 한다 이거 아까 말씀하셨다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럼 구도심을 재개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큰 게 아까처럼 복잡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실제 공시지가가 높은 거,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라서 내 얼마 안 살 건데 뭐하러 내 하겠노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사실 시간이 약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재개발을 어떻게 해왔냐면은 처음에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재개발 하려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딱 난간이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틀었냐면 이른바 이 민간에서 재개발해줘 하고 요구가 오게끔, 다시 말해서 거기를 더 어렵게 되도록 거의 뭐 단어가 적절하지는 않는데 방치하듯이 유기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살아보니까 정말 우범화되고 하니까는 나이 드신 분도 살고 싶은 욕구는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 지금 이제 그래서 서울에 무성지획인가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하더라 아닙니까? 그래 다시 말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재개발을 요청하면은 공공이 개입하는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구도심도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구도심 좀 살려도 어떻게, 아까 이 세 가지 문제 어떻게 살릴 거예요? 차도 못 가는데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싹 밀고 도로 뚫고 건물 깨끗하게 올리고 높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처럼 새로 끝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해야 아까처럼 이게 정비가 되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는 있겠다. 금방 떠오른 생각인데, 보통 통상 그 담장 높이가 골목 비슷하잖아. 그 흉가를 촬영할 때는 담장 높이를 좀 예쁘게 높여가지고 뭐 밖에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안 보이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 어떻게 그걸 못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이 그 앞에서 순천 서가고 포초를 쓸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아까처럼 그런 게 더 막으면 막을수록 더 좋은 우범화가 되는 거죠. 그래 답답해서 이제 금방 그런 소리를 해봤는데 이 막았으라도 그림 그려놓고 예쁘게 골목에 그림 잘 그리되 참 기가 딱 차네. 이 빈집 이건 어떻게 해야 되노? 답답합니다. 정말 기가 찬다. 그래서 답답해서 오늘 주제로 제가 지금 답답하지만 주제를 선정을 했던 부분. 주제가 보고는 도시 순례 이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걷지도 못하고. 아니 아까 제가 가는 효과가 지금 당장 크지 않지만 숙박업소나 아까처럼 청년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는요 가능성이 상당히 약간 높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 도시가 활력이 그렇게 빈집이 생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뜻 하나밖에 없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빈집이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맞다 아닙니까? 그럼 인구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자연 사망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젊은 세대가 아까처럼 통영을 떠나기 때문에. 아예 안 낳고 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좀 안 떠나려면 뭡니까? 기업 유치를 해야 돼요.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통영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게 정답인 줄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잘 안 꺼내. 왜 안 꺼내느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 정치권에서도 그 이야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그 누구 말 맞다는 해봤어 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단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그 숙박업소하고 뭐 이런 문제는요. 아까 빈집을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100% 다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게 100% 다 되는 거는 목표 아닙니까, 항상. 현실은 그 중에 부분이라도 그걸 처리해 나가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처럼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숙박업소나 청년 임대주택 주는 이런 식으로 수요 확충을 하는 걸 1차 목표로 하고, 저변에는 기업 유치라는 이 대전제를 처리해야 앞으로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동피랑이 지금은 과거처럼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벽화마을로 되고 난 뒤에는 동피랑이 어느 정도 이제 짜임새가 있어졌는데, 그런데도 동피랑으로 구획된 그 옆에만 가면 여전히 꼴목꼴목 그 정량 저쪽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감천문화마을을 가봤습니까, 혹시? 부산에. 네. 이제 우리도 감천문화마을처럼은 혹시 안 될까? 이제 감천문화마을도 빈집들이 들어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대건성당 앞쪽으로 그 밑으로는 미수동 그쪽으로는 바닷가로는 그런 문화마을을 만들어도 그거 특화시켜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공방을 한다거나 공예공방 화방을 연다거나 또 수공예 폰도 팔고 좀 그쪽도 다른 곳하고 연결시켜서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그런 꾀를 내지 않으면은 지금 빈집을 어떻게 타개하기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빈집은 감당이 안 되더라도 한 곳 이게 범위를 딱 정해서 이른바 그쪽 선택을 딱 해서 거기는 딱 그런 감천문화마을 같은 그게 거. 결국 도시 재생 사업 아닙니까? 그게 도시 재생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은 공개 모집 사업이죠. 근데 사실은 공모 사업을 얼마 전에 고성이 했습니다. 이게 빈집 철거 공모 사업. 그래갖고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이상민 장관도 그 내려오고 했거든요. 그게 아까 빈집 철거 공모 사업이라. 그게 철거만. 우선은 이제 그런 공개 모집 사업에 몇 개가 응모해갖고 응찰이 돼서 빈집을 흘러서 마을 주차장을 만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내가 이제 그건 잘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막 다 쓰러져 가는 집들을 그대로 헐고 마을 주차장으로 만든 데가 몇 군데 돼요. 그건 좀 괜찮아. 그 다음 이상민 장관이 왔다 간 거는 빈집 철거가 아니고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그 하나로 그 삼산면 초등학교를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다가 그 삼산 초등학교에 학부모를 보내주면은 살 수 있는 집을 새로 지어줄게 하고 마을을 좀 몇 개 빈집을 포함해서 수용해서 따로 아파트 같은 걸 만들어서 살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빈집 철거, 빈집을 효용성 있게 바꾼 그런 정책은 아니고 일단 작은 학교 살리기부터 시작돼서 그게 조금 연결이 돼서 조금 기통이가 연결이 됐던 거고, 그 금방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그 미수동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미수동 그만큼 딱 한정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자비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시 재생 사업은 아마 행안부 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못 듣게 합니다. 절대 못 듣게. 철거가 아닙니다. 철거가.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잖아요. 네. 그죠?
그게 재건축. 재건축이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 모델링. 그게 개조, 재건축. 그러니까 이 흐르는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개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조. 이거를 쓰기 싫어서 네, 개조. 개조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동피랑하고 감천마을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 이제 아까처럼 이른바 저 괜찮게 탈바꿈한 거 아닌가 하는데 뭐가 탈바꿈됐다는 겁니까? 관광객의 시각에서 제3자가 봤을 때 자기가 관광하기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분들은요, 삶의 질은 더 엉망된 거예요. 예전에 그게 리모델링 하기 전 관광화가 되기 전에는 진짜 살기 불편한, 생활이 불편한 이런 거였거든요, 실생활이. 지금은 그렇다고 거기에 뭐 길이 쭉 뚫린 것도 아니고 그 골목 그대로 살려갖고 하는 거거든요. 삶의 그 질은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관광객이 와가 동물은 원숭이 보듯 한다는 그 문제가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는 저도 이걸 갖다 리뷰를 해봐서 아는데, 그 주민들은, 상주하는 주민들하고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최근에 가봤거든요. 가보면, 이제 집들이 전부 다 공방, 뭐 상점, 뭐 화방, 이런 걸로 바뀌어 있는 데가 한 7, 80% 되고, 물론 사람이 사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데, 니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 거리를 마련 안 하고, 니는 거기서 직장 가는 거 하니까 알아서 살아.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마을 협동조합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방치는 안 한 것 같고, 뭐 N분의 1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본의 아니게 피해 보는 거 있잖아요. 집 앞으로 일상적으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싫단 말이야. 그런데 지가 사는 곳 바로 옆에 공방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공방에서는 물건도 팔아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옆집에 뭐 어떻게 배려하는 거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감천마을이 그것마저도 안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집을 비우고 다 나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나가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시청에서 하락하는데 이걸 해볼까 해서 거기서 눌러 앉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피랑에서 눌러 앉은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감천마을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가보니까 좋은 건 아니고 참 뭐 이상한 한복 입은 중국인들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골치 아프긴 아픈데 그걸 이제 그냥 감천마을이 그냥 싹 그 판자촌 동네처럼 오지잖아. 거기가 내려앉아서 망해가고 빈집이 퉁퉁 저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낫더라. 가보니까 나는 그냥 운동 삼아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범위가 제법 크죠. 감천마을은 동피랑이 한 30배, 40배, 40, 50배 이렇게 될 겁니다. 동피랑 같은 게 한 40, 50 덩어리가 합쳐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40, 50개 넘을 것 같아. 그래, 어쨌든 40, 50개 넘지 뭐. 어쨌든. 감천마을은 이제 관광되기 전에도 이제 저도 이제 다녔기 때문에 그걸 알았는데, 감천마을이든 사실은 동피랑 마을이든 이게 이제 관광지가 돼갖고 뭐 된 그거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이 그거는 저는 조금 서글픈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가난을 상품화한 거거든요. 관광 상품화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핵심이었어요. 거기가 아까처럼 옛날에 피난민촌 동피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 돼갖고 그래서 다 삼복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근데 끄는 데가 위에가 되다 보니까 항상 뷰가 좋아요. 이게 2000년대부터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입주하면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이전까지만 하도 강변에 짓고 놔도 되지. 아니 아파트의 가운데가 로얄층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상층이 로얄층이라. 그래, 이거는 거하고 사회의 어떤 좀 변화하고 맞물려서 그게 이제 됐는데, 저변에는 아까처럼 가난을 관광상품화 했다는 이것 때문에 저도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삼촌집이 그 감천 너머에 보진동 뭐 그래 감만동에 있어요.
그럼 버스를 타고 우리 부산대학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게 아미산을 넘어. 왜 꼭대기를 해가지고 내려가면 꼭 비행기를 탔는 비행기는 그때도 한 번도 못 탔는데 비행기를 탄 느낌이 들어서 그 고개를 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 심쌤 말 맞다나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근대화 들어와서 현대 들어오기 직전에 산업화 시절 이른바 그때는 못 사는 사람들이 위에 살았잖아. 산 위로 올라가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도 강변에 다 짓고 낮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전부 다 뭐 높은데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거 전부 다 높은 데 있잖아. 그렇게 동편항에서 왜 쳐다보면 통영강관이 아름다운가를 그림이라 그림 그거는 동편항이 만약에 한 300m만 더 뒤에 있었어도 안 예뻐요. 딱 그림 같이 예쁘단 말이지. 간만동도 그래요. 지금 가보면. 거기서 보면 막 부산 시민들 잘 사는 놈들 밑에 막 옹기종기하고 있잖아. 딸내미만을 LA 갔다가 LA 게리 센터 그 그림 전시하고 막 한 그걸 갖다 이제 올라가서 딱 보는데 딸내미가 하는 이야기가 반대편에 저기 그 언덕바지 있는 집들이 거의 대부호들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별실 뭐 나는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 그 집들이 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뭐 수백억짜리 집들이라고. 자, 이제 이야기하다가 산으로 갔는데 그 어쩌까요? 어째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해봤으면 좋겠다. 안을 내놓는다면. 지금 현재는 안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부터. 그 결국은 아까 우리 그 시민철 패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 이야기다. 그런 게 일단은 대전제가 되는데 반해서 일단은 뭐 또 우리 또 형님께서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한다면은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봐야 된다. 참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그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자꾸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정말 우리 통영 시민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공동화를 겪고 있는 지금 더 큰 공동화를 겪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중림 용남 강도 그 주변만 사람이 살 뿐이지 다른 데는 사람이 못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10년, 20년 온다면 어저께 통영 공예 전시회가 열렸잖아요. 공예 전시회가 열려서 한남 1번가를 이제 쭉 걸어가 봤는데 거기 집 3칸 건너 한 칸 빈집이었거든. 빈 가게였는데 빈 가게 어떻게 잘 해가지고 지금 공예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야, 이렇게 그 청년 공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이제 빈 가게에 들어와서 공방도 열고 그런 데를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 명성 레코드 김성우 형님 이거 음악도 멋지게 틀어놨더라고 거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게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같이 움직여 가야지. 그렇지 않고 잠은 엉뚱한 데 자고 그러면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럼 절대 도움 안 된다. 그래 그 주변에서 중앙도 거기에 한남도 위에 언덕에 거기 살아야지. 살면서. 그 삶이 녹아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 도시 재생이고 도시 활력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저 중림이 살면서 그거 가지고 잠시 장사했다가 저녁 되면 싹 가버리고 또 하나의 끔끔하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그게.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까처럼 그 빈집 문제는 아까 숙박업소나 청년부 임대주택 있잖아요. 이게 다른 지금 몇 군데가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수요, 그게 아까처럼 뭐 숙박 관광객이 온다든지 아니면 청년이 온다든지 그 수요가 적은 거예요, 그 도시는. 근데 우리 통영은 저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자신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유명한 관광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좀 말했듯이 청년들이 여기에 관광도시를 해서 서비스업이든 아니면 수산업이든 뭐 관련 어떤 뭐 예술적 뭐 청년이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이 기존의 어떤 도시의 저변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 살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다른 도시도 보면 아까처럼 상주 인구에 대한 거는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관계 인구 하면서 이제 관광객도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아까처럼 뭐 워케이션 해갖고 도시에 있는 애들이 요즘에는 사실은 도시에 그 오피스텔이 많이 비었잖아요. 공실이 많거든요. 왜냐면 재택근무 때문에. 그 친구들이 요 와서 일하면서 요 살아보게 하는, 그러면서 여기서 돈을 쓰게 하니까 관계 인구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관계 인구 청년들이 오면은 아까 좀 청년인데 그 며칠 살게 해주는데 쓰면 되잖아요. 그럼 아까 좀 통영은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되려면 어떤 청년들이 아까처럼 워케이션을 온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통영에 왜 선택을 할까요?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는 도시의 그 스트레스를 자연 환경, 이른바 말해서 뭐 좋은 말로 해양 치유고 뭐 자연 치유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 느끼잖아요. 좋다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도시가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제주도, 뭐 강릉,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수, 뭐 통영, 뭐 이 정도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통영은 진주를 가지고서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한남동 활성화되는 문제 있죠. 제가 통영의 관광을 지금 현재 점 단위 관광을 선 단위 관광으로 바꾸라고 제 몇 번 말하거든요. 스팟 단위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남동 우리 한번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통영이 다찌집이 우리 통영만의 고유한 문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찌집이 어디 있습니까? 한남동에 있죠. 중림에 있죠. 무전동에 있죠. 지금 현재 경주의 항리단길, 뭐 아까 그 영도의 카페 공길 특징이 뭡니까? 몰려있다는 거죠. 선 단위로 만들어 놨잖아요. 점 단위가 아니고. 그럼 우리 다찌집을 예를 들면 항남동을 개발하려면은 다찌 골목을 왜 안 만드냔 말이죠. 그거는 공공의 개입을 해도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쪽을 좀 해갖고, 뭐 공부해갖고 사람들 모으고, 거기에 뭐 입주할 사람, 그 다음에 건물주하고 적극 행정이 뭡니까? 그거 개입해갖고 그래 하는 게 적극 행정 아닙니까? 그래, 지금 현재 그리 되고, 지금 현재대로 방치하면 설렁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특색 있는 선 단위로 개발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살든 아니면 중림에서 출퇴근을 하든 할 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선 단위로 하나의 이걸 갖다 상품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이제 일단 뭐 항남동 동청 쪽으로 가면 그건 뭐 다치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니까. 그건 막연히 있는 거고, 그럼 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그걸 갖다가 딱 특색화 만들어서 그걸 홍보도 해줘야 돼. 그걸 누가 한다? 공공행정에서 해줘야 돼요, 홍보는. 홍보를 그 개개인이 하락하면 안 되고요. 사실 요즘에는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요새는 뭐 네. 개인이 하는 거 정대 있는 데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또 해. 거기 또 돈도 있고 어떤 권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네. 통영시가 그 도깨비 골목 이런 걸 소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항리단길이 경주시 겁니까? 그 도깨비 골목에 그 막 돼지 뒷고기 구이 하는 집이 수많은 다찌집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 집 나가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항리단길 뭐 있는 데 가보면 커피집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있지. 예, 같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거기를 다치를 해가지고 제가 항상 100%를 뭘 하려 하면 안 돼요. 아, 그래. 다치로 여기가 특화를 하는데 가운데는 딴 게 조금 있어도 그 정도면 한남동 골목은 가사치로 특화됐다고 할 만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게 아까처럼 우리 내부적으로 특화됐다 하면 뭐합니까? 관광객이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하고 그렇게 어떤 상품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관광객들은 이미 다치 이목으로, 우리가 봐도 다치가 몰려 있잖아. 몰려 있으니 뭐, 우리만 알 뿐이지. 조금 더 그렇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살통령이란 통영 인터넷 그 카페를 저도 보거든요. 거기에도 그 다찌집 소개해 주세요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중림에 있는 다찌집, 무전동에 있는 다찌집, 우리 네 군데도 관광객이 한 15분 지금 홍보계에서 통영 다치집 이래가지고 막 가나다 순으로 쭉 하다 보면은 중림도 왔다가 무전동 왔다가 통영도 한남동 왔다가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중림에서 잘하는 다치집은 서분하죠. 야, 오늘 한남동 아니라고 우리도 왜 시에서 홍보를 이렇게 해주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모를 한다 했다니까. 여기에 올 사람 자본주의는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 해놓고 뒤에 나는 왜 안 해? 그러는 건 근데 없습니다. 한남동 골목이 이미 여러 직종으로 업종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 중림에서 잘 나가는 다치집을 그리 끌고 오기가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온다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걸 왜 강제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한남동 가면 다치 먹기 좋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몇 번 같은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관광할 때도 그렇고 고객을 눈으로 자꾸 아까 관광객을 눈으로 그걸 판단을 해야 관광객이 오지. 여기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 눈으로 하면은 사는 사람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니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봐야지. 자, 그럼 저는 우리 한남동에 찹쌀 까베기 집이 하나 생겼더라고. 한남동에. 그 찹쌀 까베기 집이 생겨서 참 반가워 했었더랬습니다. 왜냐? 전신에 중국김밥, 다치 식당이요. 다른 식당에 또 꿀빵집 그런 거에 그런 그 까베기집이 하나 생김으로써 나름 독특한 또 하나의 그 맛을 창조를 항상 물론 까베기는 그냥 어느 까베기 똑같은데 꿀빵집이 쫙 있는데 까베기집이 하나 생긴 게 저한테는 반갑더라고. 그게 오히려 커피 한 잔 넣고 까베기에 같이 먹으니 군것질도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시장 원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경주에 항리단길 이거 가면 카페가 잘 있지 않습니까? 그 식은빵 유명하잖아요. 그게 딱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커피를 먹는데 아까처럼 디저트를 먹는데 어느 집이나 카페에서 노는 디저트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색다른 빵하고 먹으니까 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시장 논리에서 둘 다 상생을 해요. 언밸런스가 되면 아까처럼 규모가 세력이 약한 거는 자동적으로 거의 폐업이 되게 돼 있거든요. 안 맞으면은. 그 아까처럼 제가 다찌집이라고 만일에 그걸 갖다가 선단위로 뭐 어떤 그런 거 거리화하면 거기에 100% 다찌집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이유가 거기에 아까 다찌를 저녁에 먹으니까는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서도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는 오금에서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처럼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업은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해주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시장이 정리가 되는 건데. 통영시장 말씀드리는 통영시장 말고 시장이 저절로 이게 정리가 될 터인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그냥 다 정리가 되는데
이제 해도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 일단 세월이 약이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산으로 갔다가 이제 바다로 내려왔습니다만 그 이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심선부터 먼저 통영시 내 일대에 있는 빈집이나 섬에 있는 빈집들은 통영시 관광이나 섬 관광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되면 안 좋겠나. 마지막 발버둥 치는 말이라도 한 번에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택과 집중. 아까처럼 모든 빈집을 다 해결할 방법은 지금 현재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게 숙박업소를 쓰든 청년 임대주택을 쓰든 아니면은 워케이션용으로 쓰든 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집을 선택을 해가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활용하면 통영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고 성공할 확률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우리 심현철 패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단어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는 오늘 뭐 이런 주제를 이거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면서 참 이걸 언젠가는 공론화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3명의 지금 뭐 통영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조금 하나의 불꽃을 튀웠다. 앞으로 이게 좀 더 활발하게 좀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통영시가 제대로 빈집 살리기 하는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걸로서 우리 통영에 버려진 집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어디 모이시면 서로 걱정하시면서 이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